안녕하세요. 작가식 택TV 이 작가입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관심 뜨겁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더 폭넓게 글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단순히 한글 읽는 것, 한글 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했죠. 한글 떼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고하고 또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살펴보면요, 예전과 다르게 또 하나 등장한 것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읽는 그런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요즘은 책 또한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다양해졌잖아요. 뭐 오디오북 나왔죠. 소리로 듣는 독서, 책도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는 그런 어떤 읽기, 이렇게 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읽으려 하지 않고 읽는 거를 귀찮아하고 뭔가를 쉽게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 자체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해력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친구들, 우리나라 아이들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종이책 읽기를 권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합니다.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또 붐을 타고 시작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예전에도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 10분 독서 운동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어느 교사로부터 시작된 읽기 문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10분 동안 읽게 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읽기 문화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도 했죠. 수업 시간 전에, 아침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독서 습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변화들, 독해력 늘고 사고력 늘고 문장력, 창의력까지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습 능력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본의 어떤 변화들을 바라본 다른 나라 곳곳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뭐 학교별로 뭐 선생님별로 아침 10분 독서 활동 시간 가져볼 거예요 해서 책 읽는 시간 갖는 학급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독서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듯, 우리가 매일 하루 3끼를 먹듯 10분 독서를 습관화하자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게 하라. 핑계 대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오늘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10분은 읽도록 하라.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쌓여서 정말 성장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문해력이 낮은 친구는 매일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다? 네, 바로 읽기 습관입니다. 일단은 읽기 습관부터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리에 앉아 있고 무언가를 읽는 행위 또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 할까요? 읽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읽어내려가고 에너지를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읽는 것 쯤이야가 아니라 아이들이 읽고 있을 때 피드백을 정말 멋있다, 잘한다,
해서 응원의 피드백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 10분 동안 독서할 것이다, 혹은 잠자기 10분 전에 독서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지정해 가지고 읽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안에서 언제든지 읽는 행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책으로 손이 가요, 손이 가, 책으로든 신문으로든 잡지로든 어딘가로든 손이 가게끔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조그마한 책들, 가벼운 책들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뭐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뭐 버스 안에서도 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길을 걸어가도 스마트폰에 빠져서 지나가면서 보는 친구들, 버스를 타면서도 스마트폰 바라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죠.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워낙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스마트폰 자연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밀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 이제 눈치를 보게 되니까 빨리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하니까 스마트폰을 내밀게 되어 있는데, 특히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취약 전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밖을 나설 때도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줄 게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이 아닌 어떤 새로운 재미거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뭐 어디 외출할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조그만 예쁜 상자 있잖아요. 레고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레고들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 박스를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든. 그러면은 친구는 그 레고 박스에 있는 그 레고 블럭들을 이렇게 보면서 레고 이게 여러 모양들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아예 이제 파일 안에다가 아이들 색칠 공부 거리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색칠 공부할 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그마한 그림책들 가지고 다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될 수 있으면은 스마트폰 이전에 다른 재미거리들을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특히 유아 시기는 오감을 발달시키는 그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 안에서 그냥 스마트폰 가볍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게 보여지는 것, 봄으로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런 활동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유아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어떤 재미난 활동거리를 많이 만들어줘라. 그리고 우리 이제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라. 하루 3끼 식사를 하듯 우리 양치하듯 이 시간만큼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뭐 길게 안 잡아도 좋습니다. 하루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문해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읽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세트로 가지고 가야 된다. 쓰는 것도 함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쓰기 활동으로 또 가장 좋은 게 일기 쓰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해도 요즘에 분위기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출로서 끝인 거예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피드백이 없고 그냥 제출로 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라도 부모님께서 좀 많이 피드백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잘 써나가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 노력 또한 같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반드시 세트로 가지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